최근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 공사비가 크게 늘면서 조합과 건설사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물가 인상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조합은 인상 폭이 너무 높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재건축 재개발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강지아 기자입니다. 철거까지 마친 부산의 재개발 현장. 착공 직전인 2월 초. 건설사는 조합 측에 3.3제곱미터당 공사비를 539만 원에서 926만 원으로 70% 이상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세부적인 인상 내역 없이 공문 한 장이 다였기에 조합원들은 당황했습니다. 공사비 계산을 다시 해서 답변을 주겠다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앞에 보낸 공사비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저희한테 보냈는지. 건설사는 물가 인상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레미콘이나 이런 철근 이 주자재 이제 하도급 단가가 대폭적으로 늘어난 부분도 있었고 이제 지질 여건이랑 거기에 따른 지하 공사 공법이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이 구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 진구의 한 재개발 조합은 공사비 증액 요구에 시공 계약을 해지했고 또 다른 조합은 거의 2배 이상의 공사비 증액 요구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구역 지정 이상 단계로 추진 중인 재건축 재개발 구역은 110여 곳. 조합 설립까지 마친 곳은 90곳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공사비 계약을 한 대부분의 조합은 공사비 증액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그렇다 봐야 돼. 지금 선정돼 있으면서 착공이 안 된대. 그런 데는 다 그렇다 봐야지. 게다가 이로 인한 조합 내홍까지 일어나면서 공사가 또 지연되고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다 공사비 폭등이라는 복병을 만나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올해 1분기 부산 지역의 주택 착공이 지난해보다 80%나 줄었습니다. 경기 불황에다 고금리 또 고물가로 미분양이 증가하자 건설업체들이 아예 착공을 미루기 때문인데요. 부산 건설업체 폐업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지아 기자입니다. 공사비가 크게 올라 착공이 중단된 한 재개발 사업장. 공사비 문제로 이처럼 공사가 중단된 주택 사업장이 부산에서만 10여 곳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올해 1분기 부산의 주택 인허가 수는 2,200여 건으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70% 감소했습니다. 특히 착공 물량은 1,200여 호로 지난해 1분기보다 81%나 줄었습니다. 분양가 상승과 대출 규제 탓에 미분양이 늘면서 시행사들이 분양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부산에서는 이제 주택 공급하는 이제 대부분의 물량이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건축비가 한 3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올해 분양 예정이 되어져 있었던 이제 물량들이 이제 시공비 협상 때문에 대부분 연기가. 게다가 경기 침체로 상가나 공장 건설도 3, 4년 전보다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건설업체는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폐업하거나 등록을 말소한 부산 지역 종합건설업체만 61개사에 이릅니다. 종합건설은 기본적으로 그 기술자 보유라든지 자본금 보유라든지 이런 걸 규정이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놔놓고 계속 운영을 하려 하니까 다른 업종에 비해서 이 물량이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현재와 같은 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영세, 하도급 업체까지 연쇄 도산할 수 있다며 공공공사라도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부산의 중견기업인 신태양건설이 엄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났습니다. 건설사 측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지역 건설업계는 중견기업의 부도가 미칠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슬 기자입니다. 부산의 중견기업인 신태양건설. 지난 14일 당좌 거래가 정지되며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업 현장은 경기도 의정부의 생활형 숙박시설 14,000여 제곱미터의 25층짜리 250여실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건설사 측이 밝힌 부도 금액은 5억 3천만 원입니다.
신태양건설은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인한 어음 부도라며 부도가 나기 전날 이미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사비 미수금과 보유한 채권을 합하면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여서 법원에 회생 개시만 이루어지면 회생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외에도 신태양건설은 에코델타시티와 망양로 등 관급 공사를 비롯해 전국 20곳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직간접적인 여파가 우려됩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부도가 난 부산의 지역 건설업체는 5곳, 지난 한 해 동안의 부도업체 수 3곳을 이미 넘었습니다. 부산 지역은 사실 분양을 해도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는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DSR 규제를 너무 심하게 걸어놨기 때문에 도급 순위 기준으로 전국 106위, 부산에서 7위인 중견 건설업체의 부도로 지역 건설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신태양건설은 지난해 수백억 원의 매출 이익이 났지만 5억여 원의 엄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가 났습니다. 자금 경색 때문인데 다른 지역 건설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에 부딪혀 있어 연쇄 부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태양건설은 지난해 공사 수입만 2,400여억 원, 당기 순이익은 35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경기도 의정부 공사 현장에서 공사 대금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5달 동안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입주가 늦어지면서 자금이 막히고 책임 준공 계약으로 PF 보증 채무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자금 흐름이 경색돼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지난 5월 부도난 남흥건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주 물량 감소, 그다음 공사 미수금 증가,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외에도 정부의 획일적인 대출 규제로 인해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월 말 누계 기준 부산 지역 건설 수주액은 6조 7천여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5% 줄었습니다. 미분양 주택도 같은 기간 4,800여 가구로 전년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역 중견건설업체들의 잇따른 부도는 협력업체의 연쇄 부실과 다른 시공사들의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 건설 경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계는 일시적 세금 감면과 수도권과 차별화된 금융규제 완화, 광급 공사, 지역 건설업계 참여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경우는 DSR 적용을 완화해 주시고 PF 대출과 같은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최근 정부는 수도권 때문에 오히려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계의 잇따른 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자금 흐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